저희가 최근에 이 뉴스를 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요. 개인 소셜미디어에 뭔가를 하나 올려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. 다름 아닌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나온 이른바 증인 신문 조서가 이재명 대표 개인 소셜미디어에 딱 게시가 된 거예요.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저거 어디서 받아가지고 저런 걸 올렸어.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고. 그래픽 넘겨주세요. 그래서 그때 그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진행됐을 때 법정에서 검찰이 판사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요. 그 조서라는 거는 재판부, 변호인, 검찰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데 소송과 무관한 제3자, 여기서의 제3자는 이재명 대표입니다.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위를 확인해 주세요. 판사님. 그때 판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 그래요? 매우 부적절한데요? 검찰 측의 말이 일리가 있네요. 형사재판 진행 중에 소송 서류를 노출되는 게 적절한지 의문입니다. 그런데 그때 이화영 측 변호인에서는 내가요 저 조서를 민주당 쪽에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로 남았던 거거든요. 왜? 이화영 측 변호인도 저걸 안 줬으면 그럼 판사가 줬을 리도 만무하고 검찰 검사가 줬을 리도 만무한데 도대체 어디서 하늘 아래서 떨어졌나? 약간 이런 미스터리가 있었는데요. 돌려보죠. 그런데 저 조서가 말이죠. 알고 봤더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측과 이화영 평화부지사 측에서 저 조서를 열람 및 복사를 했다는 거예요. 근데 방용철 측이 했던 그 복사본은 종이가 이렇게 접혀 있었답니다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올렸던 저 조서랑은 이게 각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. 다른 형태였다는 것이죠.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자, 쌍방울에서는 그래서 뭐 저 이미지도 다르고 그리고 지금 저 방용철 부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 측에 줬겠습니까? 우리 아니에요. 이런 것이고 이화영 측의 변호인에서는 이런 얘기했어요. 조서를 복사한 거 맞아요.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안 줬어요. 다만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하는 A 변호사에게 조서를 보냈는데 이후에 이재명에게 건너갔는지는 알 수 없다. 김재섭 위원님, 답이 나왔네요. 어느 정도? 그러니까 심지어 그 변호사분이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김용 부원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의 핵심 인물,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분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합리적으로 추론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저 자료들을 열람하고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게 되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테고요. 이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했더군요. 예,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 대북 송금 사업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쌍방울 사업과도 관련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자신과 무관하다. 난 여기에 크게 관심 없다. 그냥 이것은 정치의 탄압이다라고 하는데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대중들에게 최대한 알리려고 하고 본인의 조금만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감추고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 이런 양상들이 지금 이 사건에서만 봐도 저는 충분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요, 그러면 정미경 의원님은 또 저 법조인이시니까 지금 대략 보면 이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저 증인 신문 조서를 이화영 측에 그러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뇌물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뇌물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저 변호인이 저 조서를 이른바 복사를 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대북 송금 또 혐의도 있잖아요. 그 대북 송금을 받고 있는 그 혐의에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한테 자 이거 조서입니다. 주고 이재명 대표한테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어떻게 받아서 본인 소셜 미디어에 올렸고. 근데 저것이 단순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까? 저렇게 막 올리고 하는 것이? 지금 그것 자체로는 법 위반 소지는 없어요. 없어 보여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러니까 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해당 그 재판에 관계되는 변호인
하고 당사자만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니까 이화영 측 변호사는 이거를 복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 쌍방울 측도 복사할 수가 있죠. 있죠. 예. 그러면 쌍방울 측은 지금 대립 관계라니까요. 그러면 그러니까요. 쌍방울 예. 측에서 이재명 쪽에게 그걸 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. 그게 접혀져 있기 때문에 그건 예. 아니다 이렇게 나왔고요. 그러면 결국은 이화영 쪽이잖아요. 우리 근데 솔직히 그냥 다 아는 얘기지만 이재명, 이화영이 누굽니까? 옛날에 경기도 시절에 자기가 임명했던 부지사 아니에요? 그다음에 김용이 누굽니까? 지금 다 오른팔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럼 보세요. 김용의 변호인인 A 씨라는 사람이 지금 이화영 변호인이기도 한 거예요. 그렇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지금 이화영의 변호인과 김용의 변호인이 다 지금 엮여져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걸 누구한테 재판 끝나자마자 누구한테 보고하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보고한다고 봐요. 지금 이걸 보니까 그냥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근데 이거를 갖다가 SNS에 그냥 올린다? 제가 볼 때는 그거 자체로 아마 처벌 규정은 없어 보여요. 그러나 이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거다.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안다면. 왜냐하면 보통 복사할 때요. 그 이름은 가리고 복사를 하거든요. 예. 그러면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게 누구라는 걸 알고 또 누구의 명예에 관련된 거라면 그걸 부차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해 볼 문제이고 만약에 이게 고발이 되면 검찰에서 그거를 검토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아까 우리 김재섭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표를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답니다. 검찰 또 조사도 진행이 되겠네요.